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KBS 이야기입니다. 자, KBS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에 KBS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자, 기존 프로그램 결방, 폐지, 또 앵커, 또 진행자 대거 교체. 자,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프로그램 개편 이후로 여러 가지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신임 사장 취임 첫날 하루만 해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사실 화면 바깥에서 일어났던 인사 조치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네. 보도본부장 등 간부 9명, 주요 부서의 국장, 부장급 보직자 60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박민 사장이 단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주요 뉴스 프로그램 사실상 거의 다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전격적인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뉴스9을 4년간 진행한 이소정 앵커, 네. 제1라디오의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기자가 하차를 했습니다. 시사 프로 더 라이브의 경우는 진행자 최욱 씨의 하차는 물론이고 방송 자체가 결방이 돼서 당분간 코미디 또는 드라마 프로로 대체가 되고요. 사사건건 같은 경우도 이재석 기자에서 송영석 기자로 교체가 됐습니다. 뉴스9은 이소정 앵커 빈자리에 박장범 기자와 홍주연 아나운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편 어제죠. KBS 박민 사장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말 하루 만에 또 사과를 또 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있었던 프로그램 예. 개편의 배경으로 전 사장 시절에 있었던 불공정 편파 보도를 든 것인데요. 네.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은 부분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인사조치나 프로그램 개편에 대한 사유를 밝히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공정성 훼손 사례로 박민 사장이 직접 꼽은 것들이 있는데 뉴스9이 검언유착 사건 오보로 하루 만에 사과를 했던 사건, 고 장자연 씨 사망과 관련해서 윤지호 씨를 출연시킨 것,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 집중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그리고 김만배 녹취록 의혹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TV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하차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박민 사장은 일단 개별 프로그램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하면서 예. 다만 프로그램 재점검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공정성 관련 많은 지적을 받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포함해 회사가 위기를 맞았다. 패널 선정이 편향된 일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겠다. 오보를 내면 사과하고 불공정 논란이면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정한식 보도본부장은 새로운 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들께 새롭고 공정한 뉴스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기존 앵커를 교체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취임사에서는 재창조 수준의 개혁을 언급하였는데요. 프로그램 폐지, 또 진행자 교체와 함께 임금 삭감 카드도 꺼내 들은 것 같아요. 네, 박민 사장이 가장 중점을 둔 문제 부분은 네. KBS 경영이 올해 800억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이 언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신을 포함해 지금의 임원들이 임금 30%를 삭감하고 나머지 간부들도 동참하는 방안을 꾀하겠다. 30%를 삭감한다고요? 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을 통해 역삼각형 구조의 조직을 개편하겠다.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구조조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KBS 내부에서 지금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아마 뭐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온다면 충돌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폐지 등 방송 독립 파괴를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박민 사장은 사과할 게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출연자들이 당일이라든지 전날에 하차를 통보받은 부분, 이런 네. 것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급작스러운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밝힌 바로는 이거는 편성 규약 그리고 단체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 협약 위반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감사원입니다. 자, 어제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이 무려 251명 있는 것으로 네. 적발이 됐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기관의 직원은 한전이었습니다. 182명이었고요. 이들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 장인 장모의 명의로 1개 내지는 6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치 2021년에 터졌던 LH 사태하고 네.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한전은 가족이나 본인이 그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할 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의무까지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죠. 이 신고도 지키지 않은 이런 사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 직원 중에 47명의 사업은 징계 후 재운영,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 등의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은 했지만 본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가족 명의까지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쉽게 사용이 가능한 건지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거론이 네. 됐는데요. 한국전력 직원 A 씨는 2019년부터 직장 동료와 동업 형태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습니다. 아하. 그 정보가 뭐냐면 개통 연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력 계통을 연결하는 이런 쪽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또 자기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 개통 연계 시기를 부당하게 앞당기기까지 하는 예. 네, 이게 결국 내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해가면서 본인이 사업을 해서 영리를 추구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B 씨의 경우는 2018년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를 차용해서 3개 태양광 발전소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 상향해서 잡았다는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 이게 문제되는 지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산업부가 2017년에 신재생 네.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1.7%에서 20%로 꽤 크게 상향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인프라 확충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상향을 했다라는 네. 게 감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2021년에 30.2%로 또 급하게 올라갈 때도 자세한 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네. 사실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를 수송 공급할 전력 개통 또 백업 설비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크게 미진했던 것으로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짜 영농인 관리에도 산업부가 소홀했다라고 하는 게 감사원의 지적 사항인데요. 이 발전 차액 제도 FIT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어떤 전력을 생산을 할 때 그 네. 거래가가 일반 시장의 어떤 거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이죠. 네. 이런 한국형 FIT가 있는데 이때 이제 위조 말소된 서류를 제출을 한다거나 자격을 상실한 채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민간 사업자가 위법 부당하게 참여하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상당히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러 축소한 정황 드러났다면서요.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상승이 수반된다. 예. 이것이 이제 산업부가 원래 올렸던 국정기획위원회에 올렸던 보고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검토하라고 청와대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는 산업부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하기를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 정반대 내용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의로 산업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축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 정부에서 이른바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정책들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태양광 사업 특혜 제공 감사 결과 발표된 거 있는데 이게 전 정부 때리기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두 가지를 좀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특혜나 부정 이런 것들은 제대로 조사해서 바로 잡아야 네. 태양광 사업이 발전이 되는 것이고 전현 정부 관계에 함몰될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유의할 것은 이거 이제 부정을 잡아내는 것이어야 되지 태양광 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적 변화로 이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실 탄소 중립 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 공약을 낼 때도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냈었고 그리고 사실 현재 국민 의식을 보면 원전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비교적 비등하게 엇갈려 있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국민 다수가 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과 특혜는 제대로 잡아내면서 정책적으로는 제대로 육성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결론인데요. 경찰이 어제 수사 종결 처리를 하면서 결국은 갑질 정황이 없었다.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었다. 이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네, 경찰은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시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라든지 네. 또 폭언, 폭행, 협박, 강요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했지만 그와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동료 교사 44명 등의 유족, 지인, 또 학부모 다 포함해서 총 68명을 조사를 했고요. 고인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업무용 어플 내역, 아이패드, 학급 PC, 업무노트, 일기장, 메모, 병원 진료 내역 등까지 모두 자세히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일단 뭐 교사 노조에서는 연필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인이 좀 학부모한테 민원 네. 시달렸다. 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 결국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네, 그 참고로 연필 예. 사건은 지난 7월 12일에 서희초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그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으면서 아하.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교사 자격이 없다 이런 폭언을 듣고 수차례 전화폭탄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건데요. 연필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2명이 있었습니다. 이 휴대폰을 포렌식을 경찰이 했는데 폭언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결론이 일단 내려졌고요. 네. 그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과도한 연락을 취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야간에 보낸 문자는 한 건이었다. 수차례 연락을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이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경찰에서는 어떤 점을 들었습니까? 네, 일단 극단적 선택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짚은 것은 2022년 서희초에 부임한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해 오던 중에 2023년에 반 아이들의 지도 문제라든지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 관련 문제들과 개인 신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이 이제 없었다. 또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었다 해서 조사가 이렇게 종결되는 것 같은데 뭐 의혹의 실마리를 풀 방법이 이제 사라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화나 메시지 내역을 모두 조사한 게 맞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물증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있겠고 또 그동안 이 수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나름대로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 보이기는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되지 않았던 대화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증언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사가 종결된다고 모든 수사의 그 추가 가능성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관계된 사람들이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고 당국에서도 허점이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해서 교사단체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초등학교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서 구성이 됐던 공교육 정상화 전략 기획팀 측이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달 중에 서울경찰청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수사심의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교원단체들도 이런 수사 종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네. 관계 당국이 일단 고인의 순직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경찰의 범죄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의 수사 종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실 수사다. 전면 재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